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1월 1일 날 시행되었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9급 기술개교 화학시험 문제 해설 특강입니다. 총평은 제가 올리지 않았고요. 근데 하여튼 9급 문제치고는 좀 까다롭게 나왔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탄소화물의 화학식은 이랬어요. 간단한 문제죠. 두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래. 우리 알코올이면은 작용기로 이런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탕이나 녹말이 발효될 때 생성된다. 뭐 또 연료로 쓰이며 약품이나 수료 원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고 소독에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알코올로부터 작용기만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소가 두 개니까 이렇게 찾아야죠. 그렇죠? 우리 얘 이름이 뭔가요? 얘가 이제 에탄올이고 얘는 알코올인데 탄소가 하나죠. 그러니까 메탄올이에요. 탄수화물의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죠. 자, 얘는 에테인이고 자, 얘는 유명한 카복시기를 갖고 있네요. 아세트산이고. 작용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에탄올,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동위원소는 1번은 정의죠. 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같은 게 아니고 양성자 수가 같죠. 하지만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질량 수가 다른 원소가 동위원소입니다. 양성자 수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동위원소는 같은 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고 질량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만 다르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부피비를 고려한 것이다. 요 2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존재비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확히는 상대적 존재비를 고려해서 이 말도 좀 가중 평균값이라 그런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비는 그러니까 원소의 그러니까 원자의 수입니다. 수의 비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부피비를 고려하면 부피는 우리 온도에 따라 다르죠. 압력에 따라도 다르고 또 뭐에 따라서 다르죠.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그래서 부피비를 고려해 가지고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쓸 수가 없다. 개수입니다. 개수. 그렇죠? 수의 비를 고려한 평균값이다. 2번도 옳지 않고요. 3번은 자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얘가 염소인데 질량수 35, 37짜리가 3분의 1로 존재할 때 평균 원자량은 35가 아니고 우리 염소 정도는 외우고 있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35.5입니다. 그렇죠? 자, 평균 원자량 우리 계산 한번 해보면 평균 원자량은 자, 저 존재 비에다가
원자량 또는 질량수. 그거의 합이죠. 자, 그러면 지금 35짜리가 3대 1이면 B가 4분의 3이죠. 그거에 35. 37짜리의 B는 4분의 1이죠. 곱하기 37. 자, 요거 계산하면 35.5가 나오죠. 그렇죠. 뭐 내사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공식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1, 2, 3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인데 평균 원자량이 63.5이고 자연계에 63짜리와 65짜리 두 개의 동위원소만 존재할 때 존재비는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의 정반대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63.5고 자, 질량수가 63짜리의 존재비를 X라 그러면 존재비 X에 63, 질량수 65는 1-X가 되겠죠. 여기에 65, 식 하나, 미지수 하나. 그래서 이 X를 구하면 이 X가 0.725가 나오죠. 100분율 곱하면 7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에 관련된 평균 원자량 공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 3번은 농도 문제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제조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몰 농도나 그리고 식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몰 농도의 정의를 딱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고 이거 해당되는 거 다 구하면 되네요. 그리고 분자량은 MW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200g을 여기 지금 농도가 나오고 양이 주어졌으니까 저걸 통해서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의 질량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 NaOH 200g. 여기서 NaOH의 질량이 얼마인가요? 10g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15g의 NaOH 솔리드 물에 잘 녹으니까 첨가하여 완전히 녹여놓은 표시선까지 중류수를 넣어 500ml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나왔죠? 자, 그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는 500ml니까 0.5L고 몰수인데 분자량은 40이고요. 원래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0g에 들어있는 게 10g이고 여기에 15g을 넣어줬죠. 15g을 더하면 자,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얘가 10g에 25 이거 계산하면 1.25 몰 농도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보기 1은 이상기체 A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랬어요. 그래서 온도는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데 이상기체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머릿속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생각하셔야죠.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체의 밀도, 압력, 부피가 주어져 있고요. 분자량을 묻고 있고 몰수 묻고 있고 질량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분자량은 이랬어요. 그렇죠? 우리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V분의 N R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밀도로 표현하면 분자량이 나타나면서 PM은 DRT 이런 식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요 M이 분자량이니까 지금 A, B잖아요. A, B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일정 온도고 기체 상수 R이니까 분자량은 압력분의 밀도에 비례하네요. 그럼 여기 뭐 압력 밀도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A 대 MB는 자, A의 압력은 얼마냐면 1, 밀도는 8D, B 압력이 4, 밀도가 4D. 그러면 DD 없어지고 얘가 8이고 1이잖아요. 결국은 분자량 A의 분자량은 B의 몇 배다? 8배네요. 그렇죠? 기억은 맞네요. 자, 몰수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은 RT분의 PV고요. 자, 뭐 일정한가요? 역시 온도 일정하고 기체 상수 일정하니까 몰수는 압력과 부피 곱에 비례하죠. 자, B와 C니까 MB 대 C는 자, B의 압력은 4, 부피는 2V 이렇게 되겠고 C는요 압력이 1, 부피는 V 그럼 8V 대 V니까 8대 1이에요. 그러면 B의 몰수가 8배죠. C 몰수의 8배. 4배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얘는. 자, 디귿. 질량을 묻고 있네요. 질량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되고, 지금 여기 밀도와 부피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밀도, 부피 나와 있으니까 2개 곱하면 되네. 자, 질량 A 대 질량 C는 자, A의 밀도는 8D, A의 부피는 2V, C의 밀도가 11D, 부피는 V 이렇게 되네요. 얘는 DV 지워지면 16대 11이 A가 16이고 C가 11이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크죠.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입니다.
총괄성 문제죠. 일기압에서 물 100g에 용매의 양 이런 거 밑줄 쳐야죠.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X6g을 녹인 용액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몰랄 오름 상수가 주어져 있고 물에 몰랄 내림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 X 용액의 몰랄 농도는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요 몰랄 농도는 우리가 지금 어는 점이 0.93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은 델타 TB가 0.93도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물의 몰랄 내림 상수는 이 말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용액의 농도가 1몰랄일 때 어는 점 내림이 1.86도씨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어는 점 내림이 0.93이래. 그렇죠? 이거 정확히 몇 배? 절반이네요. 그러면 몰랄 농도도 몇 배 돼야 돼?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도는 0.5 몰랄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기억 X의 몰랄 농도는 0.5 몰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 수용액에 끓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끓는 점을 묻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공식을 알아도 되고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게 끓는 점 오름 상수인데 1몰랄일 때 0.5도씨가 올라 끓는 점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용액의 농도가 얼마예요? 0.5몰랄로 절반이죠? 그러면 끓는 점 오름도 어떻게 돼야 돼? 절반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0.5몰랄이라면 절반인 0.25도씨가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끓는 점은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100도씨에다가 0.25도씨가 오른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은 100.25도씨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용질 X의 분자량은 10이냐? 우리 몰랄 농도에 몰수 들어가고 몰수의 그 분자량 들어가는 거니까 자 몰랄 농도는 분모의 용매의 질량, 분자량, 질량 요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분자량 얘를 구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자, 지금 용액의 몰랄 농도는 0.5몰랄이고 W가 용매의 질량인데 질량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g이니까 0.1kg. 분자량 모르니까 MW 분의 저기 질량은 6g. 그럼 이제 여기 결국 단위는 6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10을 곱하고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20이 돼야 되겠네. 12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몰랄 오름 상수의 의미. 그러니까 1몰랄일 때 용액의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일 때 0.5도씨 오른다. 2몰랄 농도면 얼마 올라야 되죠? 1도씨 오른다. 그렇죠? 굳이 뭐 계산하고 하지 않아도 쉽게 몰랄 농도를 알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6번은 상표용도 문제인데 보기는 이산화탄소래요. 자, 우리 뭐 상표용도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죠. 기억이 여기죠.
기역에서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룬다. 요 곡선 이름이 뭐죠? 요 곡선 이름이 승화곡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상에서는 동쪽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룬다. 좋습니다. 니은에서 세 가지, 여기죠, 여기. 이게 우리 뭐라고 그래? 삼중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상의 평형을 이룬다. 좋습니다. 3번, 일정한 온도에서 고체의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냐.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로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나요? 고체에서 액체로, 고체인데 수직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융의 곡선, 얘가 융의 곡선인데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양의 값이니까 이렇게 일정 온도에서 고체에서 압력을 증가시켜도 액체로 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융의 곡선이니까 일정 압력에서 요렇게 하는 게 뭐야? 일정 압력에서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증가시키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3번이 틀렸고, 5.1기압 이상에서는 압력을 높이면 언원점이 높아진다. 5.1기압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어느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이게 증기압 곡선이니까 여기가 끓는 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은 점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압력을 높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이게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니까 얘보다 어때요? 어는 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둘 다 높아지네. 그래서 5.1기압 이상에서 압력을 높이면 어는 점이 높아진다. 얘도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인 경우에는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어는 점이면 압력을 높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는 점이 낮아지죠. 그렇죠. 자, 끓는 점은 똑같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와 같이 어는 점은 달라져요. 그렇죠.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되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7번.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보기 1은 2주기 원자 A씨에 대한 자료이다. 자, 2주기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2주기 밑줄 쳐놓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그래서 A씨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고, A와 B의 원자 번호의 차이는 4고, 원자 반지름은 A씨래. 그러니까 같은 2주기니까 우리 꽃갈콘에서 얘가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C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전박이로부터 A는 C보다는 원자 번호가 큰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주기율표를 딱 작성해. 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용까지는 필요 없죠. 자, 먼저 원자과 전자수. 자, 얘는 1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원자 번호는요. 원자 번호는 3, 4, 5, 6, 7, 8, 9 이렇게 되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는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이니까 이게 원자과 전자수니까요. 자, 그러면 1번 들어가. 한 개짜리. 그 다음에 A, B, C니까 서로 다른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들어갔으니까 또 못 들어가. 자, 2 들어갑시다. 근데 이게 합이 얼마가 돼야 돼? 8. 그럼 얘는 얼마가 와야 돼? 5가 와야 되죠. 가능하죠. 또 있나 봅시다. 자, 이번에는 2번부터 시작해. 1번은 들어가면 안 되죠. 똑같지. 그럼 3 들어가. 그럼 합이 8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3이야. 3, 3 중복되죠? 얘는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조합은 얘예요. 얘. 이 세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리튬이고 베릴륨이고 얘가 누구예요? 질소. 이렇게 세 개야. 그렇죠? 그러면 원자 번호의 차이는 이랬어요. 자, 그럼 우리 원자 번호 생각해 봅시다. 원자 번호는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고 얘가 7번이죠. 그러면 원자 번호의 차이가 4니까 4 차이 나는 거는 조합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베릴륨이라는 애가 C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아니면 질소가 A인데 이게 세 번째 점박이에서 C는 A보다 반지름이 커야 돼. 그 말은 A는 C보다 원자 번호가 더 커야 돼. 그쵸? 그럼 얘가 4번이고 얘는 7번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A, 그 다음에 얘가 B.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이주기 원소를 잘 쓸 수 있느냐? 기본적인 거죠. 이것만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질소냐? 그렇죠? 질소 맞죠? 제1이온화 에너지. A가 질소고 B는 누구냐면 리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꽃갈콘에 의해서 리튬이고 질소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사이즈 증가하고, 사이즈 증가하니까 전자 떼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질소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크죠. 뒤에는 틀렸습니다. 디귿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는 B와 C. 자, B는 리튬이고요. 리튬의 홀 전자 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C가 누구냐면 베릴륨이에요. C가 베릴륨이죠. 베릴륨은 홀 전자 수 몇 개예요? 0개죠. 얘가 크다. 그러니까 홀 전자 수 우리 어떻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1 바닥 상태에서 1, 0, 1, 2, 3, 2, 1 여기 네온이라면 0. 이런 거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닥 상태일 때 홀 전자 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 홀 전자 수가 있고 얘가 바닥이라면 들뜬 상태는 어떻게 되죠? 1, 2, 3, 4, 3, 2, 1,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냐 들뜬 상태냐 홀 전자 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전자 배치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어느 세월에 전자 배치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현대 원자 모형에 따라 알루미늄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자 배치와 관련된 거니까 알루미늄이 13번이죠. 전자 배치를 하면 1s2, 2s2, 2p6, 3s2 여기까지가 10개. 그럼 여기는 3p1 이렇게 되죠. 홀존자 수는 여기까지는 다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홀존자 수는 1개네.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수 3s 얘잖아요. 그렇죠? 얘는 1개가 아니고 몇 개? 2개. 3번 s 오비탈의 전자수 이거 세야지.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요 s 오비탈의 전자수는 6개고 p 오비탈의 전자수는 2p의 6개고 3p의 하나니까 총 몇 개예요? 7개다. 그러니까 얘도 어때? 틀렸네. 4번 2py 오비탈에 배치된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가 x, y, z라면 하나, 둘, 셋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레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반대다.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AD의 전자 배치를 보호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빨리 세야죠. 그렇죠? 그러면 체외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6쪽 아니야. 그럼 얘는 산소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누구예요? 네온이네. 얘는 체외각이 하나 있잖아요. 껍질이 3개고 그 얘는 나트륨이고 D는 마그네슘이겠네. 그렇죠? 금세 찾네요. 그러면 기억 A2는 O2잖아요. 이중결합을 갖죠. 이렇게. 오케이? 기억은 맞고. 안정한 이온의 반지 이름은 이랬어요. 안정한 이온. 안정한 이온의 반지 이름. 얘네들 보면 얘는 O2 마이너스고 C 뿌리니까 Na 플러스고 De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반지름 얘기할 때 이온은 항상 무슨 이온이라고 그랬어요? 등전자 이온이잖아. 그렇죠? 얘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잖아.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일 때는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세져서 세게 잡아내니까 사이즈가 작아지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8번이고요. 얘는 11이고요. 얘는 12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세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A와 D로 이루어지네. A와 D. 그럼 얘는 뭐 MgO잖아요. 오는 모두 B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니까 12개에서 2개 빼면 10개, 8개에서 2개 더하면 10개. 그래서 B가 네온이니까 얘는 맞다.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자, 10번은 구조식인데
가다의 구조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얘네들은 다 중 하나이고 모두 뭘 만족한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 이거 아주 짜증나는 문제죠. 하여튼 수는 나다 가가 가장 크대. 자, 그럼 일단은 찾아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결합 4개 한 거는 탄소잖아요. 그 다음에 Y는 누구겠어요? 질소고, Z는 당연히 플로린이죠.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의 수도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그랬어. 그럼 Z가 플로린이니까 그러면 이게 Y는 누구죠? 질소잖아. 그럼 얘는 누구야? NF3네. 그러니까 얘는 어이구 이렇게 되고 Y도 이렇게 비공유의 살상이 있어. 그 다음에 X는 탄소고 탄소랑 이중결합하는 애는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W는 산소고 얘는 플로린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 찾았죠. 그러면 얘부터 해보면 FC에는 자 분모가 공유부터 합시다. 공유는 결국은 결합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개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1쌍, 2쌍, 3쌍, 4쌍이니까 4. 그 다음에 NF3는 공유전자쌍의 수, 즉 결합수는 3개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여기 3쌍, 여기 3쌍, 여기 3쌍, 그러니까 9개의 가운데 질소도 하나 있으니까 10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F2는 결합수는 당연히 4개고, 자, 얘는 한 쌍, 아니, 3개, 6개에 여기 2쌍이 있으니까 8. 이렇게 돼.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가장 큰 애가 얘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면 얘가 제일 큰 애 1. 그 다음에 2분의 1이 얘죠. 얘가 다. 그 다음 얘가 가. 이렇게 되겠네. 이야, 힘들다, 힘들어. 맞죠? 산수 잘했죠? 자, 그러면 기억. 가나다 중 입체 구조는 한 가지냐? 이 FC에는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직선형이죠. 얘는 삼각뿔형이죠. 삼각뿔형이 이제 입체 구조잖아요. 혼성이 sp3니까. COF2는 입체수 3, 평면 삼각형이에요. 평면 삼각형, 직선형도 평면이니까 삼각뿔형만이 입체 구조예요. 한 가지 이해 맞다, 그렇죠? 나에는 삼중결합이 있냐? 얘가 나죠. 여기 삼중결합이 있네. 니은 맞고. 구성 원소예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긴장하면 이게 원소냐 원자냐 기억 안 나죠? 이게 원소야. 종류죠, 그렇죠? 그러면 가는 누구냐면 얘예요. 얘는 두 종류죠. 질소와 플로린. 다는 얘가 다니까 다는 하나, 둘, 3개죠.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다가 더 크네요. 기역, 니은이 맞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냐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기체 분자 운동론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T1과 T2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른 분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조건은 동일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 2에서 모두 옳은 것을. 얘 2A는 활성의 에너지래. 자, 그러면 요거 우리 보면 우리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T1이고 T2니까 요게 무슨 뜻이에요? 요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의 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T1과 T2일 때가 더 많죠. 따라서 온도는 누가 더 높다? T2가 높아요. 자, 그럼 기억 보시면 활성화 에너지는 T1보다 T2에서 더 크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서 변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죠? 활성화 에너지는 오직 뭐에 의해서만, 촉매에 의해서만. 그래서 이게 기억이 틀렸단 말이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니은 유효 충돌할 수 있는 분자의 수. 이 좀 전에 B급칭 부분 말하는 거죠. 는 T1보다 T2에서 많다. 좋습니다. 온도가 더 높으니까. 반응 속도는 T2보다 T1에서 크다. 반응 속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크니까 T1에서 더 크대.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뭐야? 맞는 게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니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오, 헤스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12번 헤스의 법칙이네요. 표준 상태에서 연로학 반응식을 나타낸 건데, 자, 반응 엔탈피로부터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보니까 메테인의 생성 반응식이 여기 주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또 다른 경로가 다 있어.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주인공을 찾고 위치를 찾고 계속 확인하면 돼. 자, 얘 주인공이고 얘 주인공이고 얘 주인공이. 자, 먼저 그러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거 뭐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델타 H4는 자, 탄소 여기 있죠? 델타 H3야. 반응물로 위치 같죠? 덧셈이고 개수 1, 1. 끝. 수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델타 H1이고 반응물 위치 같죠? 얘는 2인데 얘는 1이니까 델타 H1에다가 2배를 해줘야죠. 마지막 주인공 메테인은 나에 있네요. 그런데 얘는 생성물이고 얘는 반응물이니까 빼줘야죠. 빼기 델타 H2 개수 1 같네요. 그렇죠? 이게 답이야. 자, 이렇게 생긴 게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V1에서 V4 중 부피가 가장 큰 것은 이랬어요. 딱 보니까 이거 죄다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단순 계산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의 공식 NMV는 A, NMV는 B. 이거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수야, 산수. 자, 빨리 봅시다. 물론 여기서 N은 가수고요. 라지 M은 몰농도고 V는 부피입니다. 자, 그럼 1번 HCl 1가산이니까 1 농도 0.1 곱하기 100을 중화하는데 NaOH 가수 1 몰농도 0.2 그때의 부피를 V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V1은 10이고 50ml. 암산이 자신이 없네. 2번 0.3 몰농도 HCl이니까 역시 가수 1 몰농도 0.3 부피 50. 자, NaOH 가수 1 0.1 V2 이렇게 돼. 10 곱하면 얘는 150ml. 황산이네. 그렇죠? 황산은 이렇게 수소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가수가 2 곱하기 몰농도 0.5 부피 40에 떨어지는 NaOH는 역시 1가 0.4 V3. 얘는 10이고 얘도 10이 얘는 뭐야? 1이네. 자, 이제 4번. 좀 가장 큰 것이니까 2번이 가장 크고, 자, 얘 가수 2, 몰농도 0.8, 20, 1 곱하기 0.4 곱하기 V4. 자, V4는 얘가 40, 32, 4로 나누면 80ml.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150ml네. 그렇죠? 하여튼 정답은 몇 번인가요? 얘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14번입니다. 양적 관계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0.3몰의 탄산 칼슘이 모두 반응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건 뭐 유명한 반응식이죠. 우리가 산이 금속과도 반응하고 그래서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또 산은 이런 탄산염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그렇죠? 일단 개수부터 맞추면 여기 수소가 2개니까 여기 2 해주면 나머지는 다 11이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A 더하기 B B가 2입니다. C, D, E 이건 뭐야? 1, 1,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같네요. 그렇죠? 기억은 틀려. 생성된 CO2의 질량은 13.2냐? 지금 얘가 0.3몰이래. 그렇죠? 그때 이산화탄소는 얼마냐? 일단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은 44로 알고 있죠. 그 몰수를 알면 되는데 탄산칼슘과 CO2의 개수의 비가 1대1이에요. 그럼 몰수의 비도 1대1이니까 CO2의 몰수도 얼마다? 0.3이고 거기에 44. 그럼 얘가 13.2g이 나오네요.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맞고 반응 후 칼슘의 산화수는 증가하냐? 여기서 칼슘의 산화수는 플러스 2죠. CO3가 2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칼슘의 산화수도 얼마야?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즉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제 1번. 니은만 맞는 1번이 답입니다. 15번.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거래. 자, 기억, 역반응이 진행될 때 주위의 온도는 증가한다. 이제 이 말은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반응물이고 정반응일 때 생성물이. 그러면 역반응이면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에요. 역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니까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열은 개로부터 발생된 열이고 그 열은 주위로 전달이 되니까 주위의 온도는 당연히 증가해야죠. 기억은 맞는 얘기네. 니은.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A-B냐? 자,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이거잖아요, 이거.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니까 높아져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B가 이만큼이고, 그렇죠? A가 요만큼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B에서 A를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꾸로 돼 있네. 니은은 틀렸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우리가 정반응이라면 반응물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 여기 이름이 뭐야? 여기 이름이 활성화 상태죠. 활성화 상태 또는 전이 상태까지의 공급되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는 이런 얘기야. 이거는 이제 이만큼이 C죠. 그 다음에 A를 빼면 되겠네요. 이건 C-B가 아니고 A가 돼야 된다. 이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 그렇죠? 자, 따라서 다 틀리고 기억만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제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 그나마 얘가 좀 고급진 문제. 그렇죠? 그리고 요런
pH와 pOH의 그 비 또는 상관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저런 거 나오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이 자동 이온화 상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KW는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은 25도씨니까 이거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고를 취하면 그 결과가 pH 더하기 pOH는 14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지에 꼭 쓰셔야 돼. 꼭 한번 써보라고. 써보면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pOH 분의 pH가 6분의 1이야. 그러면 pOH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주어졌고, 이 이용곱 상수라는 요 정보로부터 우리가 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2번식이 되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pOH 대신에 6pH를 대입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pH, 요 pOH 대신에 6pH를 더하면 14. 아싸. 7 pH는 14니까 pH는 2고 pH가 2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 농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서 가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0.01이냐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점이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어차피 또 해야 돼. 그렇죠? pH가 pOH 분의 pH가 5분의 1이. 그러면 5 pH는 2 pOH예요. 그렇죠? 뭐 아무거나. 그러면 pOH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OH는 2분의 5 이렇게 되죠. 이 영원한 2번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역시 아까처럼 pOH를 대입을 하면 pH는 2분의 5 pH가 되고 이게 14. 얘가 2분의 7 pH니까 14. 얘가 3.5죠. 3.5니까 4가 되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pH는 얼마예요? 4. 자, 그럼 또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이고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몰 농도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니은, 나가 얘인데 100배 물킨 용액의 pH는 가와 같냐? 지금 나에서 pH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러면 100배 하게 되면 묽게 되잖아. 그렇죠? 묽게 되면 몰농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 줄어드는데 얘는 지금 10의 마이너스니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다. 그 다음에 나의 pOH는 10이냐? 나의 pH,
OH-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당연히 POH는 10이죠. 니은은 디귿은 맞네요. 그렇죠?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의 이온곱 상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식 전개하고 이 식과 이 식은 결국 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속도 문제네요. NO와 O2가 반응하여 NO2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속도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속도식이 주어져 있고, 반응 속도가 주어져 있고, 속도식이 주어져 있어요. 결국 이거 이제 차수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차수부터 구하면, 실험 가나로부터 A가 일정할 때, O2의 농도가 2배 됐을 때, 5.6이 11.2니까 얘도 2배죠. 따라서 O2의 농도 변화 2배, 속도 2배니까 N 이퀄 1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달화를 보면 O2의 농도가 일정할 때 NO의 농도가 3배. 얘는 6, 9. 얘는 이게 9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M은 몇 차? 2차.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식을 한번 써보면 속도상수 K에 NO에 대해서는 2차, O2에 대해서는 1차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1번은 M은 N의 3배가 아니고 2배죠. 2번 A는 0.04냐? 지금 A가 여기 있는 애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번에는 여기 나다에서 O2의 농도가 일정할 때, 자, NO에 대해서는 2차죠. 그럼 요게 지금 몇 배인가요? 요게 4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2차니까 여기서는 A가 지금 보기에서 0.04면 4배, 4배면 1차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NO에 대해서 몇 차야? 2차니까 A는 0.02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NO에 대한 1차 반응이냐? 아니죠. NO에 대해서는 2차 반응이에요. 이거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맞아요. 4번이 정답인데 속도 상수 K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속도 알고 농도 다 알니까 그냥 K에 대해서 정리만 해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NO의 제곱에 O2V 이렇게. 그리고 실험은 아무거나. 그렇죠? 자,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럼 1번 실험 가를 대입을 하면 속도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NO, 우리 아까 A가 0.02였죠. 그거의 제곱에 O2가 0.01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1.4 곱하기 10의 4승. 이게 3차니까 L 제곱에 몰 제곱에 세크.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반응 차수 구하는 거는 연습 많이 했죠. 자, 17번의 정답은 4번. 18번 보기 1은 이게 J자간이네요. 그렇죠? 가와 나는 일정 온도 수은이 들어있는 U자간 장치를 이용하여 용기 속 기체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런 이제 U자간이니까 U자간 나오면
U자가 나오면 뭐 해야 돼? 압력 관계를 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부터 P 기체의 압력은 뭐와 같다? 대기압과 같다. 그리고 대기압을 P0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가 같죠. 그리고 요만큼이 델타 H니까 우리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니까 P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 P0에 요 델타 H에 대한 높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로우 GH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연기압이 아니고 일기압이고, 니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델타 H에 해당하는 압력을 뺀 게 아니고, 그렇죠? 더한 거잖아.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디귿만 맞네요. 그럼 일기압 나에서 델타 H가 760이라면 얘가 일기압이고 760이면은 얘도 일기압이잖아요. 또 기체의 압력은 몇 기압이다? 2기압이다.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네. 그렇죠? 몇 번이 정답인가요?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U자간 또는 J자간 나오면 어디서든 압력 관계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된다. 자, 이제 19번. 산염기 문제네요. 탄산수소 이온의 이온화 평형 반응식과 산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좀 양적성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탄산 이온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양성자를 주고 있죠.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산이 탄산수소 이온이 되었으니까 얘 역시 양성자를 주고 있고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면 가에서 탄산수소 이온은 산으로 작용한다. 그렇습니다. 나에서 탄산수소 이온은 탄산의 짝염기이다. 맞나요? 짝염기? 짝염기가 뭐죠? 요 산에서 양성자를 떼어내. 수소가 하나 줄고 중성 분자에서 플러스를 떼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은 탄산의 짝염기이다. 얘도 맞는 표현. 나에서 탄산이 하이드로늄 이온보다 강한 산이다. 지금 이 평형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1보다 어때? 작죠?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해요?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에서는 탄산이 산이고 역반응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산이죠. 그럼 산이 2개 있는 거야. 염기도 2개 있고. 그럴 때 이 산하고 이 산의 세기는 누가 크냐? 얘가 크니까 이온화 상수가 1보다 작겠죠. 그렇죠? 얘가 크면 1보다 클 거고. 그래서 우리 약산의 정의가 3가지잖아요. 약산의 정의가 1번은 대부분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2번이 뭐예요? 하이드로늄 이온보다 약한 산이야. 모든 약산은 다 이래요. 이온화 상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보다는 어떤 산이? 강한 산이죠. 물은 양적성이니까. 마지막 3번째가 약산의 짝염기는
물보다 강한 염기이다. 요게 약산의 정의, 그렇죠? 줄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 중 강한 산은, 여기서 이온화 다 지금 Ka니까 산의 역할을 할 때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탄산이 10의 7승보다, 아니 10의 11승보다 얘가 더 크죠. 이 말은 탄산이 탄산수소 이온보다 당연히 무슨 산이에요? 강한 산이죠.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 중 강한 산은 탄산이다. 얘가 맞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는 고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문제 20번. 보기에 가다는 각각 아이오딘, 칼륨, 구리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다. 다 고체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얘가 아이오딘이고 얘가 칼륨이고 얘가 구리. 자, 가는 금속 결정이냐? 아이오딘은 우리가 뭐라 그래? 분자 결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온에서 아이오딘 쓸 때 상태를 뭘로 써요? 솔리드로 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나에서 단위세포에 포함된 칼륨은 4개냐? 자, 이런 거 보면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입자가, 그리고 채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채심 입방 구조예요. 그러면 센터에 하나, 꼭지점은 8분의 1을 뜻하고 그런 애가 8개 있죠. 단위세포에 포함된 칼륨의 수는 4개가 아니고 2개다. 다해서 한 원자와 가장 인접한 원자의 수는 8개이냐? 얘는 지금 꼭지점이고 얘는 면심인데, 그렇죠? 여기 다해서 이게 그림이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다해서 한 원자와 가장 인접한 원자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뒷면도 있죠. 그러니까 뒷면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옆면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다 4 곱하기 몇 개? 12개. 일종의 베이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국 단체면 외우고 있잖아요. 단체면이면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외우고 1, 2, 4, 6, 8, 12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게 베이스 아니에요. 다 틀렸네. 4번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그렇죠. 다죠. 금속 결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마치는데 이게 원래 서울시 문제가 좀 이렇게 까칠하게 출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죠. 다 여러분 설명 들으면 잘 이해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